지금 저는 프랑스 북쪽 노르망디를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달리는데 아미엥까지 70km입니다. 아미엥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대성당 이렇게 기억하는데 13세기에 만든 대성당이 엄청난 규모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대성당이라고 하면은 몇 년 전에 불탄 첨탑 부분이 불을 타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노트르담 성당하고 비슷한 연도에 만들어졌는데, 노트르담 성당처럼 아주 잘 지은 성당이 있습니다. 우측 출구로 나가세요. 이제 그 아미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미엥은 솜느주에 있습니다. 솜느라고 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내는 지명입니다. 1916년 우측 출구로 나가세요. 1916년 여름 솜느 전투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을 공격을 하다가 수십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첫날 전투에서 죽은 영국군이 16,000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첫날 전투에서. 그런데 별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솜느주의 아미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 노르망디에서 솜느를 거쳐서 벨기에로 이어지는 이 지역, 벨기에의 북부 지역 플랑드르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중에서도 이 북해와 면에서 있는 항구가 있는 지역이니까 옛날부터 이 지역은 상공업이 발전했습니다. 무역도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잘 사는 지역입니다. 노르망디, 솜느, 벨기에의 프랑드르 그 연장을 하면은 저기 네덜란드 또 독일의 북부 지역 함부르크라든지 이 지역이니까 지금도 잘 살지만은 중세 유럽에도 잘 살았습니다. 잘 사니까 아미엥 대성당처럼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역사는 알프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다릅니다. 알프스 남쪽은 지중해권이고 알프스 북쪽은 북해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노스시 북해권이니까 날씨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알프스 북쪽을 정벌한 것이 로마죠. 로마의 시저가 갈리아 지방으로 불리던 프랑스를 점령하고 도바 해협을 건너서 잉글랜드까지 점령을 하고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라인강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혼란기가 왔습니다. 게르만족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쪽 러시아 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민족 이동을 했습니다. 후운족이 쳐들어오니까 후운족을 피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로마 영토로 들어가면서 로마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이 또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기독교화된 게르만족이 유럽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무너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유럽의 지배 세력, 주류 세력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이 또 부족 이름을 따가지고 나라가 하나씩 세워집니다. 프랑크 부족의 이름에서 나온 나라가 프랑스, 부르고뉴도 그게 부르고뉴족 이름이죠. 지금 서유럽에 왕국이 많습니다. 왕족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막 뒤엉켜 있는데 하나 공통점은 다 게르만 계통입니다. 사실상 게르만족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라고 봐도 됩니다. 게르만족 국가가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 다 게르만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파생한 미국, 뉴질랜드, 호주 주류 민족이 다 게르만입니다. 게르만은 로마와 맞설 때까지는 야만 상태였지만 야만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지배민족이 될 수 있었던 큰 장점이었습니다. 북유럽, 알프스 북쪽, 북유럽을 여행을 하면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10세기 이전에 지은 성당이나 건물이 별로 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진 5세기부터 10세기 무렵까지 한 500년 동안 이걸 옛날에는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요새는 암흑시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시대에는 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 이 무렵부터 북유럽에서 큰 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성당은 어디냐 하면은 독일에 있는 아헨의 성당입니다. 거기에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만든 샬레마뉴가 묻혀 있습니다. 흔히 샬레마뉴 하면 대제라고 하는데 마뉴가 대제라는 뜻이니까 샬레마뉴의 무덤이 있는 서기 800년 무렵에 만든 아헨 대성당이 북유럽 성당 중에서는 지을 때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유럽에는 기독교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게 늦어졌다는 것이죠. 스페인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스페인은 8세기부터 한 800년 동안 이슬람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수복운동을 펼치면서 마지막에 1492년 그라나다에서 이슬람이 알함브라 궁전을 남기고 북아프리카로 철수하게 될 때까지 한 800년에 걸친 기독교 수복 운동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유럽이 암흑기라고 하는 5세기에서 10세기 이 무렵에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곳은 이슬람이 다스리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에 지금도 남아있는
위대한 건축물들 알함브라 그리고 코르도바에 있는 대사원 메조키트라고 불리는 대사원 등이 바로 이슬람의 선진된 문화를 보여줍니다. 12, 3세기의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코르도바였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 200년 뒤 파리가 인구 20만이었습니다.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 무렵에 북유럽의 발전을 주도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서기 1300년이 되면은 서유럽의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1이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1300년 현재 파리의 인구는 20만 명이고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몰락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1300년과 서기 1400년을 비교하면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나라의 흥망이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14세기 중반에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흑사병과 백년전쟁이 같이 온 나라가 바로 이 프랑스였습니다. 이 북유럽에 이제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게 12세기 무렵인데 그때 등장한 건축물을 로마네스크라고 합니다. 로마네스크라는 말은 로마식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벽이 두껍고 창은 자그만하고 문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진 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흔히 로마네스크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로마네스크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화문에 있는 성공회 건물입니다. 로마네스크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이게 유럽 곳곳에서 큰 성당, 성 만들어지고 특히 노르만이 점령한 잉글랜드에서 한 50년 동안 그런 성을 500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성당도 같이 짓습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을 북유럽에 확산시키는데 이 노르만 공국의 이 지배층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 파괴자 바이킹의 후손이었지만 일단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문명 건설자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성당, 거대한 성체를 잉글랜드와 이 북유럽에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잉글랜드 그리고 노르망디 지역이죠. 몽생미셸 루앙의 대성당, 잉글랜드에 있는 런던 타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국 왕이 살고 있는 윈저성, 이게 모조리 노르만이 만든 건축물입니다.